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들은 2025년 연말 한국 보험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기사 모음입니다. 마치 인기 드라마의 마지막 회처럼 내년부터는 판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경고 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이 변화의 파도가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자료에서 본 비유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주 머리에 팍 박히더라고요. 지금 보험 시장을 폐점을 앞둔 백화점의 마지막 폭탄 세일에 비유하더군요. 그거 아주 날카로운 비유죠.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왔던 좋은 조건의 상품들이 이제 매대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가격표를 달고 나올 예정이니까요. 오늘 저희는 어떤 상품을 서둘러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지, 또 어떤 건 오히려 새 첫 세일을 기다리는 게 현명할지, 그 연말 쇼핑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바로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5세대 실손이라는 이름부터 좀 낯선 상품이 등장하고 보험료는 또 오른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요, 보험사의 손해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으로 지급한 돈이 무려 8조 5천억 원에 달해요. 이게 간단히 말해서 100원을 받아서 130원을 내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팔면 팔수록 손해인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와, 100원 벌어서 130원을 쓴다니.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네요. 그런데 그 원인이 일부 가입자들에게 있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전체 가입자의 약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타가는 그런 극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잠시만요. 9%가 80%를요? 네, 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있잖아요. 아, 네네. 예를 들면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영양주사 같은 것들, 이런 데서 과잉진료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건 좀 이상한데요? 문제의 원인이 9%의 의료 쇼핑이라면 왜 해결책은 나머지 91%의 성실한 가입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두의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을 줄이는 방식인 거죠? 이건 마치 교실에서 몇 명이 떠들었다고 반 전체가 벌써는 느낌인데요. 굉장히 불공평하게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불공평함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문제의 본질이에요. 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수가 낸 돈으로 소수의 위험을 막아주는 사회적 안전망인데, 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소수가 전체가 피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된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는 급격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5세대 실손 보험이고요. 그렇군요. 결국 선량한 다수가 피해보는 구조를 막기 위해 규칙 자체를 바꾼다. 그럼 이 5세대 실손보험, 기존 상품과 비교해서 가장 크게 와닿는 변화는 뭔가요? 가장 큰 변화는 쓴 만큼 더 낸다는 원칙이 훨씬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보장은 줄고 본인 부담은 늘어나죠. 현재 4세대 실손만 해도 비급여 항목 치료비의 30%는 본인이 내야 하거든요. 네, 30%죠. 그런데 내년에 나올 5세대 실손은 이 부담률을 최대 50%까지 올리는 방안이 아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도수 치료를 받으면 5만 원은 온전히 내 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50%면 와, 체감 차이가 엄청나겠네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더 좋은 보장 조건, 그러니까 더 낮은 본인 부담률을 가진 현재의 4세대 실손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로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어요. 손해율을 줄여야 하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역대급으로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것도 문제겠네요. 예전에는 백내장 수술이 주된 분쟁 대상이었다면 요즘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만모톰 시술, 두수치료까지 거의 전방위적으로 현미경 심사를 하고 있어요. 올해 금융권 전체 민원 중에 보험 관련 민원이 밥도줄인 1위를 차지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보험사는 어떻게든 돈을 덜 주려고 하고 가입자는 받으려고 하니 충돌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폐점 세일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먼저 이 막차를 놓치면 확실히 손해보는 상품들이 있다고요. 네, 대표적인 지금 사야 할 상품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이건 정말 12월 31일이 마감 기한이에요.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 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드는 비용,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 대폭 축소됩니다. 어떻게 축소되나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해주던 것을 검찰 송치 이후부터로 범위가 줄어들고요. 자기 부담금까지 새로 생깁니다.
지금 판매되는 상품은 자기 부담금도 없고 보장 범위도 넓으니까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죠. 그냥 조건이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부담금까지 생긴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상품이 되는 거네요. 보험사들이 연말에 이 운전자 보험 판매에 사활을 거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삼성화재랑 메리츠화재가 업계 1위 자리를 놓고 1, 2억 원 차이로 싸우고 있다던데 그야말로 총력전이군요.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이 나쁘지는 않죠. 연말에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연말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흥미로운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직업입니다.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의 희비가 엇갈린다니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내년부터 내 직업의 위험 등급이 달라져서 상해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보험사는 직업별 사고 위험도를 1급, 사무직 같은 거기서부터 3급, 현장직까지 나누거든요. 이 등급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데 내년 1월부터 이 기준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올해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지금 행동해야 할 그룹부터 알려주시죠. 공인중개사, 경비원, 보험설계사, 미용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직업들은 내년부터 위험 등급이 상향 조정돼서 보험료 인상이 사실상 확정됐어요.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는 지금은 가장 안전한 1급이지만 내년부터는 2급으로 올라갑니다. 잠시만요. 공인중개사가 왜요? 저는 대부분 사무실에 앉아있거나 집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위험 등급이 올라간다니 의외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최근 업무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외근 비중이 높고 고객과의 대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단순히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 업무 활동 반경 전체를 반영해서 위험도를 다시 계산한 결과죠. 아하, 데이터 기반으로 현실을 반영했다 이 말이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년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한 그룹도 있겠네요. 네, 대표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택배 배송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토바이 배달원과 함께 최고 위험 등급인 3급으로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차량 운전 배송원의 사고율이 오토바이보다 현저히 낮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당연히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2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러니 이 직업에 종사하신다면 내년 1월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겠죠.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단순히 보험료 문제를 떠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요. 네, 바로 직업 변경 통지 의무입니다. 만약 보험 가입 후에 직업이 바뀌었다면, 예를 들어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이직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걸 알리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최악의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월 보험료 몇 푼 아끼려다 정작 필요할 때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못 받는 비극이 생길 수 있으니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폐점 세일에서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정보가 바뀌면 즉시 알려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쇼핑 장소를 도로 위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연말 연시라 운전할 일이 많은데요. 내년 자동차 보험료의 형방이 바로 이번 달 날씨에 달려있다는 조금은 엉뚱하게 들리는 소식이 있네요. 엉뚱하게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보험연구원의 분석을 보니까요. 12월에 폭설이나 한파로 빙판길 사고가 급증하면 자동차 보험 전체의 손해율이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은 바로 이 12월 최종 손해율을 바탕으로 다음의 보험료 인상폭을 최종 결정하거든요. 결국 12월에 사고가 많아지면 그 비용이 다음 해에 우리 모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는 구조인 거죠. 결국 이것도 실손보험이랑 마찬가지로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이네요.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내면 내 보험료까지 덩달아 오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올겨울 정말 내 지갑을 위해서라도 모두가 안전운전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운전 자체의 위험 말고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덫들이 있다고요. 특히 초보 운전자나 방어 운전이 미숙한 분들을 노리는 범죄가 기승이라고요. 네, 두 가지 유형의 사기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카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불법 운전 연수입니다. 그거 많이 보이죠? 네, 정식 자격도 없고 결정적으로 사고 시 보상이 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 차량으로 연수를 받다가 사고가 나면요.
모든 법적, 금전적 책임을 연수생, 그러니까 본인이 다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정식 학원의 노란색 연수 차량으로 배우는 게 안전합니다. 그건 정말 아찔하네요. 운전을 배우려다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겠군요. 두 번째 사기는 뭔가요? 이건 더 악질적인 고의 접촉 사고입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나 차선을 바꾸려고 깜빡이를 켠 차만 골라서 일부러 슬쩍 부딪히는 사기단이에요. 아, 일부러요? 네, 이런 상황이 보통 후진 차량이나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비율이 100%에 가깝게 잡히는 점을 악용하는 거죠. 최근 한 이륜차 배달원이 이런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사고를 내고 8,7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요. 그럼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당황해서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기 쉬울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현장에서 현금으로 합의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차에서 내리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이 제대로 녹화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에 경찰과 보험사에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기꾼들은 경찰에 출동한다고 하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좋습니다. 폐점 세일 기간에는 좋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기꾼도 많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보험의 근간이 되는 약관에 대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하나 살펴보죠. 이 판결이 쇼핑할 때 영수증과 품질 보증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하는 이유를 알려줄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한 개인이 개인 레저용으로 보험에 가입한 보트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어요. 그런데 빌린 사람이 그 보트로 돈을 받고 웨이크보드 강습, 즉 영업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죠. 보험사는 당연히 약관상 개인용 보트를 영업용으로 썼으니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상식적인 주장처럼 들리는데요.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렸다고요? 네, 대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적 원칙이 등장하는데 바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입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요? 네, 계약서의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때는 그 계약서를 만든 사람, 즉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아, 그러니까 약관에 영업용으로 사용 시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애매함에 대한 책임은 약관을 만든 보험사가 져야 한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보험사가 영업용 사용을 면책 사유로 삼고 싶었다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약관에 써놓았어야 한다는 거죠. 이 판결은 약관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소비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운 좋게 이긴 사건이 아니네요. 이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쓰인 약관을 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맞서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2025년 연말의 보험 시장은 폐점을 앞둔 마지막 세일이라는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실손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서두르지 않으면 놓치는 막차 같고 도로 위에서는 날씨뿐 아니라 사기꾼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직업과 약관의 작은 글씨 하나가 내 돈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소수의 과잉 진료나 잦은 사고가 어떻게 다수와 함께 쌓아올린 보험 시스템 전체를 흔들고 그 결과 보험사가 규칙을 점점 더 개인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실손보험 개편의 방향처럼 앞으로 보험금 청구 이력이나 사고 이력 같은 개인의 사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더욱 세분화되고 개인화되는 흐름이 가속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신용점수를 관리하듯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이나 운전 습관을 데이터화한 보험 점수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